안녕하세요. 지금 세계 축구에서 가장 뜨거운 선수의 모든 것을 분석해드립니다. 국내 최고의 해외 축구 전문 기자, 분석 전문 기자 김현민 기자와 함께하는 한준TV의 스카우트 H. 이번 시간에는 토트넘과 아스널의 북런던 더비를 앞두고 주목해야 할 선수, 노르웨이의 축구 천재 마르틴 웨데고르의 풀스토리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르틴 웨데고르, 사실은 가장 기억에 남는 저의 개인적인 장면은 레알 마드리드가 결국 웨데고르를 품었다 그런 뉴스였었거든요. 예, 심지어 바르셀로나를 제치고 그렇죠. 영입했다, 막 어떻게 영입했는가, 이런 것들 나왔었죠. 예. 네. 리오넬 메시 팬인 웨데고르를 어떻게 설득했냐, 이런 식의. 그러면서 웨데고르가 이제 호날두의 뒤를 이을 정말 축구의 에이스로서 레알 마드리드를 이끌어갈 선수로 기대를 받았지만 실제 교체 그러니까 라리가 데뷔 전은 호날두랑 교체돼서 들어갔었죠. 예. 하지만 그게 전부였다. 그 뒤에 별다른 큰 인상을 남기지 못하고 이제 아스널에서 현재 잘하고 있는데, 일단은 웨데고르 하면 다들 많이 기억하는 그 최연소의 각종 기록을 세웠던 노르웨이 최고의 유망주다. 근데 지금은 사실 노르웨이 최고 스타가 웨데고르도 아닌 상황이긴 한데, 혼란은 넘어간 상태긴 하죠. 어찌됐거나 그 어린 나이에 웨데고르는 정말 대단했죠? 네, 일단 어린 시절부터 노르웨이를 넘어가지고 전 세계를 대표하는 유망주 각광을 받았어요. 이미 그러니까 만 11세에 그 소속팀인 스트렘스 고세에서 그 일주일에 한 번씩 프로 선수들하고 훈련을 했었다라고 하더라고요. 얘가 워낙 싹수가, 밝다 보니까, 아예 11살 때부터 프로 선수들하고 훈련을 시켰다라고 하고요. 만 13세 때는, 프로 선수들하고 함께 프리시즌 평가전에 출전까지 했었어요. 만 13세면 거의 우리나라 나이로 친다면 중학생이 됐을 때. 그러니까 초등학생 때 이미 프로 선수들과 훈련도 해봤고, 중학생이 돼서는 프리시즌에서 경기를 뛰었다. 그리고 이 시기 때 이제 바이에른 뮌헨, 그리고 리버풀, 맨유 등과 훈련까지 했었습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이런 팀들에 가서 훈련을 한 거죠? 그러니까 워낙 재능이니까 데려오려고. 초청을 해서? 먼저 그래서 환심을 사는 거죠. 바이에른도 실제 그러려고 데려와서 훈련을 시킨 거였거든요. 지금 유니폼을 입고 있는 거 보니까 훈련 캠프에 같이 이제 와서 시설도 보고. 그래서 그 시기에 바이에른은 되게 자신감을 가지고 있었어요. 웨데고르를 영입할 수 있을 거라는. 그런 자신감을 가지고 있었을 정도였어요. 하지만 다른 팀들도 다 그렇게 하고 있었다. 그리고 이제 2014년 4월 13일 만 15세 3개월 27일 나이에 그 노르웨이 리그 역대 최연소의 나이에 그 프로 데뷔전을 선발로 치렀고요. 그 경기에서 심지어 돔까지 올렸습니다. 일단은 임팩트가 있었고 실력이 있었고 그냥 나이만 기록을 세운 게 아니다라는 얘기고요. 게다가 선발 데뷔고. 사실 이 기록을 보니까 노르웨이 리그에 그냥 15세 선수들이 2000년대에 들어서도 꽤 있긴 있었네요. 있긴 있었지만은 그래도 가장 어린 나이에 그것도 임팩트를 남겼다는 거죠. 그리고 곧바로 얼마 지나지 않아가지고 5월 16일에 있었던 사르프스 보리아의 그 경기에서는 만 15세 4개월 29일의 나이에 골을 넣으면서 또 이 역시 노르웨이 리그 역대 최연소 득점 신기록도 수립을 한 거죠. 그러니까 데뷔 기록 같은 경우에 아까 봤을 때도 만 15세 선수들이 있었지만 득점 기록으로 보니까 이제 만 15세 선수는 현재까지도 웨데고르가 유일하다. 다만 이제 만 16세의 나이로 득점했던 지금 누사 선수가 2021년에 최근에 기록을 세우긴 했지만 그 여기서 조금 유명한 선수가 이제 아이에르가 또 있죠. 아이에르, 크리스토퍼 아이에르도 골을 넣긴 했지만 사실 16세 정도 되면은 이제 한국 나이로 치면 이제 17세, 18세가 되기 때문에 세계적으로도 이 정도 나이 때는 조금 활약을 하는 선수가 있지만 만 15세에 이렇게 활약하는 건 저도 사실 듣도 보도 못한 일이거든요. 결국엔 데뷔 시즌 기록 자체가 대단한데요. 그러니까 23경기에 출전해가지고 5골 6도움. 그러니까 이게 데뷔전 치렀을 때 도움하고 데뷔골 넣고 최종적으로는 2자릿수 공격 포인트를 올렸다는 거예요. 정말 천재가 맞는데요. 엄청난 천재였습니다. 그리고 이 엿을 몰아서 대표팀까지. 대표팀까지 이제 입성을 하게 돼가지고, 2014년 8월 28일 이제 아랍에미레이츠하고의 평가전에서, 데뷔전을 치렀죠. 이것도 만 15세 253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노르웨이 역대 최연소 A매치 데뷔를 기록을 한 거죠.
정말 만화에만 나올 것 같은 일, 정말 만 15세면 한국 나이로 치더라도, 그러니까 16세니까 중학생, 중3 정도, 끽해봐야 이제 고1이 막 됐던 그런 나이에 이런 역사를 썼다는 건 이 선수가 갖고 있는 그 재능이 엄청나다는 얘기인데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친선 경기뿐만 아니라 노르웨이 대표팀에 아예 자리를 잡게 되죠. 예, 2014년 10월 13일 불가리아하고의 유로 예선에서 그 유로 2016이었죠. 만 15세 300일의 나이에 이게 그러니까 단순히 노르웨이를 넘어서 유로 대회 역대 최연소 출전 신기록을 세웁니다. 예, 아이슬란드의 연손, 리히슈타인의 예일 선수 이런 걸 봤을 때는 사실 이제 축구 변방에서 선수들과의 풀이 좀 작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있긴 했지만 노르웨이는 이런 나라들하고는 또 비교할 수 없는 그래도 축구 인프라가 있는 나라잖아요. 정말 웨데고르가 정말 놀라운 재능을 정말 어린 나이에 보여줬다는 얘기고, 그래서 저희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수많은 빅클럽들이 저 천재 나왔다. 우리가 거의 뭐 차세대 펠레, 차세대 메시 뭐 이런 느낌이었잖아요. 진짜 웨데고르는 모든 팀들이 다 달려들었어요. 그냥 한 팀도, 왜냐면은 어리니까 가격도 비싸지 않으니까. 제가 그때 기억하는 게 웨데고르 아버지가 그 에이전트랑 같이 여러 구단들을 이제 다 둘러보고 맞아요. 결정했잖아요. 그러면서 순회 공연 해가지고 결국 레알 마드리드 선택해가지고 300만 유로에 이적을 하게 됐는데요. 그러고 나서 이제 2015년 3월 29일 이때는 이제 크로아티아하고의 유로 예선에서 유로 예선 첫 선발 출전이었어요. 이 역시 노르웨이 역대 노르웨이를 넘어서 유로 대회 역대 최연소 선발 출전 기록이었거든요. 그리고 그 경기가 끝나고 나서 레알 마드리드 선배인 모드리치랑 이렇게 포옹하는 장면도 연출을 했던 거였죠. 이때의 웨데고르의 정말 성장세를 봤을 때는 뭐 사실 최소 모드리치 이런 정도 기대를 했던 그런 천재 플레이메이커였고, 그렇게 이때가 이제 2015년에 나온 기록인데 그 세계적인 이제 영국의 축구 잡지인 포포트에서 계속해서 매년 최고의 유망주들을 뽑는데 당연히 뭐 웨데고르가 뭐 1위로 꼽히지 않았겠습니까? 당연하죠. 뭐 모두가 다 사실 그 당시에는 축구에 관심이 좀 조금이라도 있는 사람들은 웨데고르의 이름을 들었을 텐데, 여기서 놀라운 게 그때 2위가 이승우 선수였습니다. 바로 이제 레알 마드리드의 웨데고르, 바르셀로나의 이승우, 4세대 엘클라시코를 이끌어갈 천재 선수들, 그런 얘기들이 있었죠. 그리고 뭐 3위가 이제 크리스티안 비엘리, 그리고 4위가 후벤 네베스, 저희가 잘 아는 울버햄튼에서 뛰고 있는, 5위가 다요 우파메카노, 현재 바이에른 뮌헨에서 뛰고 있는 선수죠. 그리고 6위가 파비안 벤코, 7위가 브릴 엠볼로, 현재는 메넨글라드바흐에서 뛰고 있죠. 그리고 8위가 하킴 마스투르, 그리고 9위가 게디온 젤라렘, 그리고 10위가 루카 요비치, 현재 레알 마드리드 소속이죠. 근데 이때 유망주들 좀 돌아보면은 뭐 지금 사진에서 일단 보시다시피 백승호, 이승우 선수가 이제 있을 때 정말 우리가 많은 기대를 했고, 지금 보시면 쿠쿠렐라도 있죠. 쿠쿠렐라도 있고, 뭐 알레냐, 뭐 나쁘지 않고, 뭐 나쁘지 않은 그런 멤버들 속에서 있었기 때문에 우리 선수들도 좋은 유망주였고, 리스트를 봤을 때도 뭐 실패한 선수가 있다고 하더라도 우파메카노도 그래도 프랑스 대표까지 됐고, 네베스도 솔직히 포르투갈 대표로 잘 뛰었고, 엠볼로도 전 스위스에 사실 뭐 최고의 주고 요새 잘해요. 요새 잘하고 있어요. 그리고 요비치도 레알에서 실패하긴 했지만 그래도 이때의 기대만큼 어느 정도는 이제 유로파리그에서 프랑크푸르트에서 잘했기 때문에 이때 유망주들이 대체로 잘 됐다. 뭐 몇몇 안 되긴 했지만, 근데 그 중에서도 가장 큰 기대를 받은 웨데고르가 기대가 컸기 때문에 좀 아쉬웠지만 결과적으로 지금은 잘하고 포텐을 터뜨린 거죠. 여기서 근데 사실 좀 생소한 이름들이 있습니다. 사실 전 개인적으로 비엘릭이라든지 벤코, 마스투른 이름 들어봤었고, 젤라렘 이런 선수들은 좀 완전히 좀 잊혀진 것 같은데요. 일단 비엘릭 같은 경우는 아스날에서 기회를 얻지 못하고서 이제 버밍엄 시티랑 월솔, 그리고 첼트노 임대를 전전하다가 현재는 더비 카운티에서 뛰고 있어요. 더비 카운티가 근데 이번에 2부 리그에서 3부 리그로 강등되긴 했죠. 뭐 그렇긴 한데, 현재 폴란드 대표팀에서 A매치 5경기 출전했는데 그 새 감독인 미그니에비치가 이 선수를 조금 홀딩으로 중용을 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비엘릭을 홀딩이자 이제 라보피아나처럼 센터백 2명이 벌리면 그 밑으로 내려오는 그런 역할들을 맡기고 있긴 하고요. 그리고 파비안 벤코를 얘기를 하자면요. 이 선수 바이에른에서 전혀 자리를 잡지 못하고서는 오스트리아 2부 리그로 갔는데 거기서도 성공하지 못하고서는 현재는 독일 4부 리그인 울룸에서 뛰고 있습니다. 지금 뭐 이 현재까지 봤을 때는 이 유망주 탑10 중에 가장 안 된 선수 같고요.
뭐 마스투로도 좀 안 된 케이스죠. 원래는 이 시기에 많이 이렇게 얘기했어. 뭐냐면 외대고루, 이승우, 마스투르를 3대 유망주다라고 많이 들었어요. 그렇죠. 공격 자원이기도 하고 막 이랬어가지고 AC 밀란에서 굉장히 애지중지켰는데 실패한 케이스죠. 말라가하고 그 AC 밀란에 있을 때 말라가하고 치볼레로 임대를 갔는데 별로 임팩트를 보여주지 못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리스 리그 라미아로 이적했는데 역시나 실패를 했고요. 현재는 세리에 B 구단인 레지나 소속이긴 한데요. 거기서도 자리 잡지 못하고 세리에 C 구단인 카르피에서 현재 임대로 뛰고 있습니다. 세리에 D입니다. 그럼 뭐 벤코와 동급이라고 볼 수 있는 4부 리거 됐고요. 그렇네요. 4부 리거가 되네요. 젤라렘은 어떻게 됐나요? 젤라렘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레인저스하고 벤로로 임대를 떠났는데요. 아스날 소속으로요. 근데 자리 잡지 못했고 MLS 구단, 왜냐면 이 선수가 독일에서 태어나긴 했는데 미국에서 유년 시절을 보냈었거든요. 그래서 독일, 미국 이중국적이에요. 어쨌건 간에 그래서 MLS 구단인 스포팅 캔사스 시티로 이적을 했는데 역시나 뚜렷한 성과를 보여주지 못한 상태에서 현재 뉴욕시티 소속으로 있는데 그렇게 많이 나오진 못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리스트에서는 벤코와 마스투르 젤라렘이 폭망을 했고 비엘릭은 좀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반전의 기회가 있고 이승우 선수도 좀 아쉽긴 했지만은 이제 조금 반전의 기회를 얻은 상태인 거죠. 그렇죠. 이승우 선수 간략하게 얘기해드리면 프로 데뷔는 결국 베로나에서 했고 베로나에서 2부 리그 내려갔을 때는 나쁘지 않았는데 신트트라이던을 가면서 경기 외적인 이유로 좀 어려움을 겪었고 그렇죠. 포르티모네스에서도 결국엔 임대했지만 못 뛰다가 수원FC에 와서 K리그에서 골을 넣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경력을 살리고 있고요. 백승호 선수는 전북현대에서 또 잘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 리스트에는 없지만 당시에 기대했던 선수들 중에서 이 바르셀로나 출신 선수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는 조금 이제 사진에 있는 선수 절반 정도는 잘 된 것 같다. 그리고 외대고르는 안 된 줄 알았지만 지금 이 선수들 중에서 역시 가장 잘하고 있다 볼 수 있겠는데요. 라리가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땠나요? 일단 레알 마드리드 2군 팀인 카스티아에서 출전하면서 그 스페인 무대에 대한 적응력을 높여 나갔었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2015년 5월 23일 만 16세 157일 나이에 헤타페하고의 라리가 최종전에서 호날두가 교체되면서 이제 라리가 데뷔전을 치렀는데 이게 레알 마드리드 구단 역대 최연소 라리가 데뷔이긴 했었습니다. 사실은 레알에서도 약간 느낌을 준 거죠. 호날두가 교체되는 그 그림을 연출하면서 그러면서 밀어주려고 하긴 했었죠. 그리고 사실 저도 기억하는 게 레알 마드리드 카스티아에 있을 때 지단 감독이 주전으로 썼어요. 당연히 물론 2군에 있을 땐 주전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한데 좀 아쉬웠죠. 근데 좀 임팩트가 말씀하신 대로 약간 우리가 생각했던 최고 유망주라면 골도 엄청 넣고 어시스트하고 카스티아는 3부 리그에 있는데 뭔가 막 씹어 먹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었죠. 씹어 먹은 건 아니고 그냥 준수했다. 준수했다도 솔직히 마음은 아니었어요. 그건 기대 이하였다가 맞거든요. 그래서 그 시기에 외대고르도 약간 좀 구단에 대한 불만도 있었다는 얘기들도 나오고 했었는데요. 2015년 1월부터 2017년 1월까지 2년 동안 카스티아에서 62경기에 출전했는데 5골 8도움이면은 이건 좀 아쉬운 거죠. 그렇죠. 9시즌이에요. 한 시즌이 아니고. 그러니까 나이를 떠나서 외대고르라는 선수에 대한 기대치를 생각한다면 이건 아니다. 아니 어떻게 된 거냐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고 결국에는 이제 본인은 좀 더 이제 동기별로 가질 수 있는 팀에서 뛰어야 되는 게 아니냐. 사실 말씀하신 대로 내가 2군 경기를 관중도 없는 데서 뛰어야 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으니까 네덜란드 리그로 임대를 갔어요. 그건 2017년 1월에 1년 6개월로 헤렌벤으로 이제 임대를 떠났었죠. 근데 헤렌벤에서도 어쨌건 간에 한 시즌 반을 뛰었는데 한 시즌 반 동안 38경기에 출전해가지고 2골 4도움. 아쉽죠. 사실 네덜란드 리그 정도면 사실 이 정도 천재 선수고 모든 빅클럽이 달려들 정도면 씹어 먹어야 되지 않느냐. 거기다가 이게 한 시즌 기록이 아니고 1년 6개월 기록이니까 더더욱 아쉬운 기록이긴 했죠. 이때부터 사실은 조금씩 외대고르가 거품인 거 아니냐라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나왔었어요. 그래서 현지에서도 과대평가된 유망주다 이런 지적들이 실제로 현지 기자들로부터 나오기도 했었어요. 그런 가운데 또 한 번의 임대를 가게 되는데 네덜란드 안에서 움직였어요. 그럼 비테스로 2018-19 시즌을 임대로 뛰기로 하게 된 거였죠. 그리고 여기서 마침내 부활에 성공을 했었습니다. 여기서 드디어 씹어먹었다고 할 수 있는 기록이 나왔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활약을 펼쳤죠? 33경기에 출전해가지고 10골 10도움을 올렸고요. 이 중 4골이 중거리 슈팅골이었고요. 경기당 찬스메이킹 3.5회로 최다였고요. 경기당 드리블 돌파도 2.7회 상당히 높은 거죠. 그리고 경기당 크로스도 2.2회. 그러면서
맨 오브 더 매치에 9번 선정됐고, 그리고 비테스의 올해의 선수에도 선정이 됐고, 그리고 LADBG 베스트 11에도 이름을 올렸습니다. 뭐가 좀 달라졌던 건가요? 비테세가 좀 잘 맞았던 걸까요? 뭐 그냥 잘 맞았던 것도 저는 있었다라고 생각하고요. 선수 본인도 이제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다라고 생각을 했던 부분도 있다라고 봐요. 예, 거기다가 꾸준하게 출전을 할 수 있었던 거, 그리고 부상도 조금 이 시기에는 없었던 것도 크게 작용한 게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좀 어린 선수였기 때문에 또 심정적으로나 또 워낙에 어린 나이에 주목을 받았고 압박감도 있었을 것 같은데 흐름을 잘 탔고 한 번 뭔가 풀리기 시작하니까 포텐을 보여주기 시작했다. 과대평가된 선수가 아니었다는 것을 조금 입증했지만 여전히 하지만 네덜란드 리그에 대한 신뢰성이 많지 않다 보니까 아직은 더 검증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저도 이때 좀 놀랐습니다. 레알 소시에다드에 와서 정말 잘했어요. 예. 그러니까 그 레알 마드리드가 이제 웨데고르를 장기적인 재원으로 생각을 하고서는 그래서 이제 레버쿠젠이라던가 이런 구단들도 웨데고르를 임대 영입을 하고 싶어 했잖아요. 하지만 뭐 선수 본인도 라리가에서 뛰고 싶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레알 소시에다드로 임대를 가게 됐었죠. 예, 그리고 실제 그러니까 웨데고르 다음에도 헤이니에르를 또 헤이니에르 그러니까 솔직히 그 레알 마드리드는 라리가 적응도를 높이기 위해서 소시에다드 임대를 보내고 싶어 했잖아요. 그래서 선수가 도르트문트 선택해가지고 가가지고 완전히 조금 망한 케이스가 되긴 했지만은 어쨌건 간에 소시에다드에서 2019-20 시즌에 진짜 부상 전까지는 너무 이게 퍼포먼스가 좋았었어요. 그렇죠. 정말 잘했고 그때 야누자이도 다시 살아나고 그러니까 레알 소시에다드가 뭐 야누자이, 웨데고르 거기에다가 이제 오야사발까지 이선 라인이 정말 엄청난 그 시너지 효과를 내면서 보는 맛도 있고 팀도 살아나고 특히 너무 놀랐어요. 이삭도 최전방에 딱 있으면서 게다가 메리노가 뒤에서 또 커버해주고 그러니까 레알 소시에다드라는 팀 자체가 굉장히 매력적이었는데 이때도 불과 21살의 웨데고르였고 기록적으로도 괜찮았죠. 그가 31경기에 출전해가지고 4골 6도움을 올렸었죠. 결국 두 자릿수 공격 포인트를 올렸기 때문에 그 찬스 메이킹 역시나 경기당 2.2회. 그러면서 본인의 이제 강점인 안정적인 패스의 정확성에다가 드리블 돌파까지 하면서 라리가에서도 통한다. 비테세 네덜란드라서 다른 게 아니라 웨데고르의 포텐이 이 정도라는 것을 마침내 입증한 거죠. 결과적으로는 이제 라리가에서 코파 포함해서 코파 델레이에서도 레알 소시에다드 잘했기 때문에 뭐 결승까지만 올라갔고 7득점 9도움 정말 전체 기록을 본다면 더 좋은 기록을 남겼는데 그리고 나서 레알 마드리드에 이제 1군 팀에 왔어요. 근데 조금 운이 안 따랐다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 뭐 처음에는 나름 그 라리가 첫 경기부터 선발 출전시키면서 밀어주긴 했었는데요. 좀 기대 이하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친정팀 레알 소시에다드의 경기였는데 0대0 무승부에 그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레알 베티스 전에도 선발 출전했었는데요. 이 경기도 부진하면서 전반전을 레알 마드리드가 1대2로 지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웨데고르를 빼고 이스코를 교체 투입하면서 레알 마드리드가 3대2 역전승을 거뒀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웨데고르는 주전 경쟁에서도 밀려난데다가 부상까지 겹치면서 힘든 시기를 보냈죠. 결국에는 초반에 잠깐 너무 기회를 조금 준 것도 있지만 부상이 겹쳤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었고 자신감이 또 떨어지고 팀에서 또 굳이 선발 출전시킬 이유가 없는 막강한 이제 크카모 라인도 있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웨데고르가 반 시즌만 뛰고 팀을 떠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 뭐 본인의 의지도 있고 하다 보니까 아스널로 임대를 가게 됐었는데요. 아스널 임대 가서 처음에는 뭐 일단 적응도 때문에 출전 시간이 적기도 했었고 초반에는 살짝 웨데고르 그래도 기대치만큼은 아닌데 약간 좀 이런 얘기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건 뭐 레알 마드리드에서 별로 뛰지 못했으니까 그런 것들이 있었지만은 바로 이제 북런던 더비에서 동점골을 넣으면서 2대1 역전승을 이거 라멜라 그 라브나키고 골 넣었던 그 경기잖아요. 그래서 먼저 앞서 나갔으나 손흥민 선수가 부상으로 일찍 아웃됐고, 그러면서 퇴장한 거야. 그러면서 2대1 역전승을 견인했고 이 경기가 그냥 단순히 골만이 아니고 경기 내용적으로 너무 좋았었어요. 저는 그 해당 시즌에 웨데고르 최고의 경기는 북런던 더비였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북런던 더비를 앞두고도 웨데고르에 대한 인상이 강한 게 이때 워낙 잘했고 또 이때를 기점으로 사실 이제 웨데고르가 확실하게 아스날의 자리를 잡은 거잖아요. 그러고 이제 뭐 부상으로 좀 빠지긴 했었지만은 시즌 마지막 두 경기에서는 연달아서 도움을 올리면서 차근차근 적응해가는 모습들을 보여준 거죠. 하지만 반 시즌 임대였기 때문에 그 이후에 어떻게 될지 사실은 이제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었는데 결국엔 이제 아스날이 완전 영입을 했죠. 그러니까 원래는 레알 마드리드는 웨데고르를 보내고 싶지 않아 했었다라고 해요. 그래서 고민을 상당히 많이 했는데
그것 때문에 보도상으로는 별별 얘기들이 많았죠. 웨데고르가 경쟁하고 싶어 하지 않았다 이런 얘기들도 있었는데 웨데고르는 거기에 대해서 일단 부인을 했죠. 나는 그런 적 없다라고 얘기를 하긴 했었지만은 어쨌건 간에 선수 본인이 결국은 아스날로 완전 이적하게 됐었고요. 네, 그래서 이제 사실은 본인의 라리가 데뷔 전 때 교체에 나왔던 호날두와 최근에 맨유와의 경기에서 만나서 또 호날두가 여전히 또 그때 인연도 있고 하니까 수담수담 해주는 모습도 있었는데 그렇다면 이제 웨데고르 저희가 1편에서도 아스날의 차기 주장으로도 거론이 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드렸고 또 장기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당분간 이적 이런 것보다는 지금 많이 옮겨 다녔는데 아스날에 정착할 가능성이 크겠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스날도 웨데고르 중심으로 얘가 웨데고르하고 사카하고 스미스로우 같은 어린 선수들 중심으로 팀을 개편해 나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스날의 목표는 일단 최전방 공격수 무조건 영입해야 되고요. 그리고 수비형 미드필더 한 자리 조금 영입할 필요성이 있고 왼쪽 풀백도 가능하면 보강. 왜냐면 티오니가 너무 부상이 많으니까. 그리고 티오니 외에는 없으니까. 타바레스 위잖아요. 타바레스는 장난하나요? 어쨌건 간에 그 세 자리를 보강에 집중을 할 겁니다. 하지만 공격진과 중원 같은 경우, 특히 이선 라인 같은 경우에는 재능 있는 선수도 많고, 젊은 선수도 많고, 굳이 시급하게 보강할 필요 없을 것 같고, 저도 사실 개인적으로 웨데고르가 잘 된 거 보면서, 세바요스가 이미 또 잘했었잖아요. 그래서 좀 믿고 쓰는 레알산 느낌으로 웨데고르가 또 와서 또 잘했고 결국에 이제 완전 여기까지 되면서 레알 마드리드 입장에서는 사실은 세바요스도 그렇고 웨데고르도 그렇고 갖고 있었다면 좋은 자원이었겠지만 결국에는 지금 이 위치에 많은 선수들을 갖고 있고 또 너무 많은 베테랑 선수들이 있는 상태에서 그래도 안첼로티 감독이 세바요스는 앞으로 좀 중용할 계획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도리어 이스코가 떠나게 될 거라는 보도들이 많이 나오던데요. 이스코는 나가야죠. 어쨌든 그런 상태에서 놓치게 됐지만 결국에는 이제 레알이 점 찍었던 선수들 그리고 포텐이 분명히 있었던 웨데고르가 조금의 부침이 있었지만 여전히 어린 선수고 레알 마드리드는 모든 구단들의 위에 있는 구단입니다. 최상입니다. 최상위 팀에서 그러나 결국은 가장 재능 있는 선수들이 집합체가 레알 마드리드예요. 그러니까 레알 마드리드 믿고 쓰는 레알산이 될 수밖에 없는 게 거기 최고의 재능들이 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실패했다고 해서 이 선수가 나쁜 선수가 아닌 거거든요. 그렇죠. 거기서 실패한 많은 선수들이 사실 다른 팀 가서 잘해왔고 웨데고르도 이제 레알의 이미지는 거의 없어요. 레알에도 잘한 적이 없기 때문에 레알 선수라는 느낌이 없을 정도인데 어찌됐거나 이제는 아스널을 대표하는 선수, 아스널의 에이스로, 아스널의 캡틴으로 앞으로 기대가 크게 모이고 있습니다. 과연 이 웨데고르가 북런던 더비에서도 어떤 경기력을 펼치고 또 챔피언스리그 무대까지 갈 수 있을지 한준TV에서 또 웨데고르가 더욱더 많은 활약을 펼치게 되면은 스카우트 H를 통해 또 한번 분석해 드릴 예정이고요. 그리고 스카우트 H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3편에서는 웨데고르의 인생사와 사생활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노르웨이 대표팀에 대한 이야기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한준TV에서 매주 스카우트 H를 김현민 기자와 함께하고 있는데요. 새롭게 채널이 생긴 부분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영문으로 한준TV를 검색하시거나 업로드 최신 순으로 검색하시면 새로 개설된 한준TV에서 새로 올라오는 최신 영상들을 보실 수 있으니까요. 새로운 한준TV 구독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